41번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도 제목이 좀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세모해두면 되겠죠. 자, 자연의 소리를 가로막는 문명의 이기를 의미한다. 자, 우리 이기라고 하는 단어는 자, 실용에 편리한 기계나 기구를 의미한다의 의미로 봐주면 되겠죠. 자, 이 시에서 우리 세모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인공적인 것이다. 자, 부정적 의미를 지닌 소재로 봐주면 되겠고,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텔레비전을 문명의 이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패드,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에어팟, 또 애플워치.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문명의 이기라고 했을 때, 이 시에서는 텔레비전이 그 문명의 이기를 상징하는 소재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텔레비전을 끄자. 이렇게 말했죠. 텔레비전을 끄자. 자, 정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문명의 이기와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텔레비전을 끄자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텔레비전을 끄자 이렇게 해두고 풀벌레 소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벌레 소리 동그라미 해두고 자연의 소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자, 텔레비전을 꺼야 풀벌레 소리가 들리겠죠. 텔레비전을 켜놓는다면 멀리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상황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공감각적 심상으로 청각의 시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 소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이.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청각의 시각화로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그라미 해두고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자, 이 부분이 작은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귀뚜라미나 여치는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 우리 귀에 굉장히 잘 들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우리 제목으로 사용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이 행에서 따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네모에 나와 있는 생각한다 이 부분은 자, 생각한다를 반복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상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를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벌레 소리와 그들의 작은 귀에 대한 관심을 시로 표현했다. 자,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이랬습니다. 자, 발 뒤꿈치처럼 이라고 하는 거는 직유법이 되겠죠. 자, 우리 직유법을 사용해서 자, 두꺼운 내 귀를 발 뒤꿈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드냐면 뭔가 각질이 단단하게 생겨서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두꺼운 내 귀,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문명의 이기에 빠져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이다. 항상 이어폰을 끼고 사는 그런 생활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연의 소리, 작은 소리도 잘 뭔가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의 밝은 빛을 발하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브라운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브라운관에서 뿜어 나오는 현란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둠 속의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몰아내는 인간 중심적인 문명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멀어진 상태에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공적인 소리들이, 인공적인 빛과 소리들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자, 여기서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되겠죠?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간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나쳐버리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적인 빛과 소리에 파묻혀서 살아오는 동안 정말 지극히 자연적인 소리들은 모두 나에게 왔다가 뭔가 되돌아갔을 것이다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들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풀벌레 소리를 하루살이들처럼이라고 표현했고 마찬가지로 처럼은 직유법으로서 지금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등에 부딪혔다가 전등도 마찬가지로 세모로 표시할 수 있는 문명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간의 이기적 문명에 상처받은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뭔가 벌레 같은 것들이 단체로 떼죽음을 당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문명의 소리에 묻혀서 외면당한 풀벌레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자신의 내면 안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자, 이제는 정말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던 그 소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자, 마지막 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인공적인 소리야 빛에 파묻혔던 화자가 자연의 소리를 느끼면서 자연의 소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 감각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입니다. 풀벌의 소리를 통한 삶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문명의 소리에 길들여져 자연의 소리를 외면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과 표현 1번입니다. 대조적인 시어와 상황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세모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대조적인 시어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을 중심으로 여기서 청각이라고 하는 거는 풀벌레 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시각, 공, 감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가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나가 되겠습니다. 상황은 무엇을 껐다 라고 보면 되냐면 문명의 이기를 상징하는 소재 텔레비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텔레비전.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다면 요즘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든지 자신의 게임 채널을 게임 방송을 본다든지 자기 각자의 취향에 따라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에서 3행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6에서 8행을 봤을 때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9에서 12행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라고 했는데 그 주체들은 풀벌레들이 되겠죠.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풀벌레들이 화자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문명의 소리에 길들여져 자연의 소리를 외면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5에서 18행을 보면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면서 그 소리를 간과했던, 지나쳤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세 줄 부분에 보면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면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2번)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 바다를 주된 소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자, 모두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자,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 바다. 겨울 바다는 굉장히 좀
소멸과 허무의 공간이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쓸쓸한 그런 모습 세모해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줄표라고 하는 것은 행을 원래는 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편집에서 이제 편집상에서 같은 행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표는 원래는 여기 이 줄표에서 엔터가 쳐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1년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아니라 3행으로 이루어진 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지의 새. 자, 삶의 이상과 소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이상과 소망이었지만 그 소망과 기대가 모두 상실된 그런 허무감과 절망감이 남은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1년에서는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인 겨울바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자, 그대 사랑하는 사람. 매운 해풍에. 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뜻하겠죠.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사랑의 상실로 인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다. 허무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세모 해두면 되겠죠. 소멸, 상실, 죽음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네. 자, 물은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은 생성의 이미지다. 자, 여기서 불과 물은 어떤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삶에 대한 허무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세 번째 연에서 삶에 대한 허무와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성숙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을 나타낸다. 겨울 바다에 섰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은 공간이 바로 겨울 바다다. 깨달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유한함을 자각했다.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는 남은 날은 적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기도, 절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봐주고,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 시에서는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은 날은 적지만 하고 여기 말줄임표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날은 적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성찰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라고 하면서 1년과 비슷하게 우리 수미 상관으로 연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미
상관법, 수미, 상관법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자, 1년과 마지막 8년이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자, 1년에서 겨울바다가 세모였다면, 마지막 8년에서는 동그라미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겨울바다 생성의 공간. 왜냐하면 화자의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고의 무리라고 있습니다. 인고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 인고의 무리. 자, 여기서 인고의 물은 허무, 절망, 죽음의 극복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심. 깊은 물속에서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자, 화자의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년에 허무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주지적이라고 있습니다. 주지적. 주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굉장히 이 시는 상징적인 시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색적인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겨울바다라는 공간을 통해서 삶의 허무와 절망,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면, 자, 불과 물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화한다. 2번, 독백적이며 기도하는 듯한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겨울바다에 간 나가 화자가 되겠고, 겨울바다를 보면서, 자, 허무와 상실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서 태도는 의지적이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시상 전개에 따라서 겨울 바다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략히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년부터 3년까지는 우리 겨울 바다가 소멸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소멸의 공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년부터 7년까지는 우리 깨달음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깨달음의 공간. 깨달음의 공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8년에서는 생성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생성의 공간. 자, 그래서 소멸의 공간, 깨달음의 공간, 생성의 공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 대립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는 자,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불하고 물 두 가지를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